3.4마일? 5km 정도 왔나요? 3.1마일 4.8km. 전부 오르막이에요. 근데 솔직히 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힘들다 보다는 막 감상을 하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씩 이미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에노스디아스 손미나입니다. 서바이벌 스페니쉬. 자, 오늘은 과연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오늘은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지만 매회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 여행하면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스 제목이 서바이벌 스페니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꼽을 때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오늘은 약국에서 쓰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아프지 않았으면이라고 누구든지 바라게 되지만 또 이 여행이라는 게 항상 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다치는 일이나 또 갑자기 뭐 열이 난다거나 이런 응급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중인데요. 이 순례길 위에서는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약국이에요. 그래서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약국에서 필요한 것들은 오히려 짐 속에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흔하게 약국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갑자기 무슨 어떤 어디가 아프거나 어딜 다치거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약국에 가서 과연 어떻게 물건을 사야 되는지, 어떤 약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증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건 진짜 막막할 수 있거든요. 제가 외국어를 공부해 본 경험을 되살려 생각해 보면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음식 주문하는 거, 미용실에 가서 설명하는 거, 약국에 가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약국 표현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약국에 관련된 모든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어디 아픈 거 참 싫어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행이 진짜 즐거우려면, 순례길을 진짜 안전하게 잘 마치려면 사실 이런 준비는 필수입니다. 특히 이제 약은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 이건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들은 정말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열심히 꼭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약국을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pharmacy라고 하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철자는 좀 다르지만 파르마시아라고 합니다. 파르마시아, 이 약국은 스페인에서 사실 굉장히 눈에 잘 띄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약국 표시가 다 있지만 스페인은 전부 초록색으로 그 십자가 모양의 그 네온사인이나 혹은 정말 크게 잘 보이는 눈에 띄는 간판을 달아두고 있습니다. 보통 유럽의 거리에서는요, 이렇게 간판이 눈에 막 띄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나름대로 좀 조화를 이루어서 좀 잔잔한 그런 간판을 내거는 편인데, 약국만큼은 눈에 잘 들어오게, 특히 스페인은 대부분이 다 통일해서 초록색 십자가 모양의 간판이 달려있다라는 걸 먼저 아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파르마시아를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약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물론 내가 어떤 약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가서 순서가 되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necesito 라는 말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I need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necesito 하고 나서 뒤에다가 필요한 약의 이름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면 정말 가장 간단하겠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숫자를 써먹을 때가 옵니다. 그럼 몇 개가 필요한가요? 라고 아마 그 약사가 물어볼 거예요. ¿Cuántos?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una 아니면 uno, 이 약이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숫자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necesito와 같은 표현으로는 우리가 길찾기를 배웠을 때
했던 건데 estoy buscando. estoy buscando. 여러분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이런 약을 찾고 있어요. 라고 약 이름이 뒤에 오게끔 해서 estoy buscando 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약 있으신가요? 라고 할 때 우리말로는 뭐뭐가 있다라고 해서 그 현재 그 약국 안에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말을 쓰지만 스페인어에서는 약사에게 어떤 약이 이 약국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테네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사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동사 변화가 돼서 2인칭 단수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tienes 아니면 2인칭 복수형 tenéis 이거는 뭐 약사가 여러 대 있는 큰 약국일 때도 쓸 수 있겠죠. tenéis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뒤에다 약 이름을 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약사가 먼저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Cómo te puedo ayudar? ¿Cómo te puedo ayudar?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약사가 물었을 때, 저 어디에 통증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려면, 이것도 여러분 아실 수 있는데, 우리가 tener 동사를 배웠을 때, 이 무엇을 갖고 있다잖아요. 배고픔을 갖고 있다 할 때는 tengo hambre. 그리고 목마름을 갖고 있다, tengo sed. 그리고 추위를 갖고 있다, 춥다라고 할 때 tengo frío라고 하는 것처럼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다, 통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직역될 수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스페인에서는 어디가 아파요입니다. 그래서 tengo dolor en 그리고 신체 부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tengo dolor 이거는 tener dolor에서 오는 건데요. 통증을 가지고 있다. dolor가 통증입니다. 놀레르라는 게 바로 아프다, 어디에 통증이 가 있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tengo dolor en cabeza, 머리가 아파요. tengo dolor en la espalda, 저 지금 등이 아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다라는 표현은 tengo dolor en 이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특히 이런 산 속을 걷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벌레에 잘 물립니다. 저도 여기 와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모기도 물리고, 그리고 이제 순례길을 걷는 분들 중에는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시냐면 진드기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벌레에 물리는 거에 굉장히 이제 공포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면 알베르게 같은 숙소에서 자거나 또 여러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쳐가다 보니까 또 산속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름을 모르는 어떤 벌레에 물려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무언가의 곤충에게 혹은 벌레에게 물린 자국을 삐까두라라고 합니다. 삐까두라. 삐까르가 무언가를 이렇게 찌르는 걸 삐까르라고 해요. 그래서 삐까두라가 벌레에게 물린 거를 삐까두라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저 지금 이런 벌레 물린 자국이 있는데 이렇게 벌레 물렸는데요. 어떤 약을 사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약사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tengo estas picaduras, tengo picaduras en 어디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바로 이런 벌레 물린 자국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벌레에 물렸습니다. tengo estas picaduras 이렇게 보여주든지, 아니면 tengo picaduras en mis piernas, 제 다리에 이렇게 벌레에 물렸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약사가 이제 약을 주게 될 텐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을 달라라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ienes alguna medicina para estas picaduras? 바로 이렇게 물린 데 대해서 쓸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고요. ¿Tienes alguna medicina para la fiebre? 혹시 열이 날 때 먹는 약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ienes alguna medicina para?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또 여러분께서 표현을 외워두시면 약국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것을 위한 약이 있습니까? ¿Tienes alguna medicina para? 그렇게 하고 나서 la fiebre, para alergia, para las picaduras,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어떤 증세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바로 물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밴드 있죠? 이렇게 반창고 같은 거, 다쳤을 때 붙일 수 있는 거를 바로 꾸리따스라고 합니다. 꾸리따스. ¿Tienes curitas? ¿Tienes curita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소독약이 있느냐? ¿Tienes antiséptico? ¿Tienes antiséptico? 이런 표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 반창고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순례길을 걷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게요. 어쩌면은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약국마다 이 북쪽, 특히 순례길이 지나가는 마을에 있는 약국들에는 그 무엇보다도 많은 게 바로 발에 관련된 약들이더라고요. 발에 묻히는 반창고,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도록 미리 바르는 그런 약도 있고요. 그리고 발에 열을 식혀주는 그런, 쿨링 시켜주는 그런 약도 있고요. 발을 담가서 족욕을 할 때 쓰는 소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국에서는 제가 밖에서 약국을 홍보하는 간판을 봤는데 커다랗게 발 그림을 붙여놓은 데도 봤어요. 그만큼 발이 고생이 아주 심한데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꾸리따스 중에서도 특히 이 물집이 잡히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반창고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걸 파십니까? 라는 표현 아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Tienes curitas para la prevención de ampolla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집이 ampollas거든요. 그래서 ¿Tienes curitas para la prevención de ampollas? ¿Tienes curitas para la prevención de ampollas? prevención 이거는 미연에 방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mpollas 이게 바로 물집이거든요. 자, 이것만큼은 어렵더라도 그냥 한 줄 문장을 완전히 소화해서 가시거나 미리 좀 적어서 가시면 아마 약국에서 제일 많이 쓰실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약국은 스페인어로 farmacia.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를 가느냐 이런 거 배웠는데 우선 약국이 어디입니까? 라고 알베르게나 호텔 리셉션에 물어볼 수 있겠죠. ¿Dónde está la farmacia? ¿Dónde es la farmacia más cerca de aquí? 여기서 제일 가까운 약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Dónde está una farmacia? ¿Hay una farmacia por aquí? 여기에 약국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다 그럼 도착해서 약사에게 necesito 이런 약이 필요합니다. necesito 이런 약이 필요합니다. 혹은 estoy buscando 이런 약을 찾고 있습니다. 혹은 tienes 이런 약이 있습니까? 요 세 가지 표현 뒤에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약을 바로 붙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증세를 위해서 쓰는 약이 있습니까? ¿Tienes alguna medicina para 이런 증세? 열이 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벌레 물린 자국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증세들을 붙여서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설명서가 안에 들어있겠지만 가끔은 이 사용설명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한국말로 된 것도 읽기 싫은데 굉장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약사에게 먼저 한번 물어봐두면 더 편하겠죠. 그럴 때 하루에 이거를 몇 번이나 먹습니까? ¿Cuántas veces al día hay que tomar esta medicina?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Cuántas veces? 몇 번이나 al día, 하루에 hay que tomar esta medicina? 아니면 hay que poner esta medicina?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Cuántas veces al día? 하루에 몇 번이나 hay que tomar esta medicina 아니면 hay que poner esta medicina. hay que tomar 물과 함께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 hay que poner 이거는 크림 같은 거 어떻게 바르는 경우입니다. esta medicina 이 약을 하루에 몇 번이나 먹어야 합니까? 이 약을 하루에 몇 번이나 발라야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쉬운 표현들은 아니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서바이벌을 위해서 위기의 순간에 잘 넘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표현들이니까요. 오늘 배우신 것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앞으로 여행을 하시거나 순례길에 오르실 때 안전하게 잘 다니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법도 잊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sta pronto.